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채비 얘기를 처음 듣고 깜짝 놀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감동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언젠간 저희 그레이몰에서 좀 컨텐츠로 다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딱 이렇게 시기가 맞았네요. 요즘 어떻게 좀 여유가 있으신 시기일까요? 네,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는 좀 많이 바쁜데요. 여름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가족 상이 좀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족 상을 치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아마 채비 얘기가 더 좀 깊게 닿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가족 장례도 여러 번 이제 관여도 해봤고 그리고 뭐 장례식장도 여러 번 가봤지만 상주가 된다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안치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빈소도 차리고 재단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관식부터 쭉쭉쭉쭉 가게 되는데 뭐 물론 이제 병원과 상조회사에서 잘 도와주셔서 장례는 잘 치렀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셨을 거예요. 와,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균 장례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2015년도에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500만 원. 네, 그 이후로 한 8년 동안은 공식적인 추계를 낸 적이 없어요. 통계가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추산해 볼 때는 2천만 원이 좀 훨씬 넘지 않을까. 그래서 중형차 한 대 값은 아마 될 거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가요? 이게 공식적인 통계가 정기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마 네, 그때 이제 소비자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장내 시장을 좀 조사하면서 그때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2015년도 이후로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럼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통계라고 잡혀 있는 건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지금 이제 어쨌든 병원에서 하는 장례 문화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병원 장례가 좀 일반화됐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1990년도 이전에는 사실 집에서 임종하는 비율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한 6대 4 정도 집하고 병원하고 임종 장소를 따지면, 그런데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한 80%는 다 병원에서 이제 임종하게 되죠. 병원에서 임종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집에서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병원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좀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좀 높은 사망률이 문제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건 어떤 얘기일까요? 저희가 이제 1년에 보통 한 28만 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망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 32만 명 이 정도 됐는데 작년 통계를 볼 때는 한 37만 명 정도 1년에? 네, 1년에 이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도면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망률도 점점 높아지고 2070년도쯤에는 한 70만 명 정도가 한 해에 사망하게 될 거다라고 복지부에서 네.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아하. 사실 이제 병원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이제 주류가 됐죠. 네. 그리고 나서 몇십 년간 지금 장례 문화가 잘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장례 문화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1980년대에 그 상조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네. 장례는 이제 지역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하던 거에서 이제는 이제 좀 조직적으로 또 많은 인원 중심으로 큰 행사 중심으로 이제 장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조 회사들은 비즈니스 중심으로 장례를 이끌어 가다 보니 장례가 우리 가족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장례 행사의 주도권은 장례 회사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그렇겠네요. 네. 더구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장례를 내가 치를 수 있는 횟수가 평생에 해봐야 한 2번, 3번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유족들도 막상 장례가 닥쳤을 때
장래에 대한 정보가 이제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장내 회사의 모든 걸 일임하게 되고 장내 회사는 그 안에서 이제 비즈니스에 이제 집중을 해서 네. 용품을 팔고 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지금의 이제 전문 장례식장 그리고 상조 서비스 중심의 장례가 굳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몇십 년간 지금 변하지 않는 장례 문화에서 이제 전문 장례식장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전문 장례식장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사례들이 우리가 좀 흔히 만나게 되는 사례들일까요? 전문 장례식장의 문제는 이제 애도와 추모가 중심에 있어야 될 자리에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족이 어떻게 애도를 하고 또 어떻게 그 상실을 좀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보다는 음식을 어떻게 팔고 빈소 임대비를 어떻게 받고 재단을 어떤 것을 팔아서 이윤을 얼마를 남기고 하는 문제에 지금 굉장히 몰입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용품 구매, 수의나 관이나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연해 있다라는 거죠. 음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부분 이게 접객할 때 네. 이제 오시는 분들에서 음식이 대부분 1인당 얼마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고 있나요? 평균적으로. 사실 이제 그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평균적으로 볼 때 1인당 25,000원 정도, 25,000원. 또 비싸면 3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 다음에는 그 다음에 큰 돈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마 재단일 것 같아요. 네. 꽃을 차리는 거하고 네. 그리고 재단 위에 올려지는 음식 네.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클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꽃 재단이죠. 국화로 재단을 꾸미는 게 굉장히 좀 비싸고요. 거기에는 이제 장례식장하고 장례 지도사의 리베이트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비싸고 그다음에 제사상. 네. 네, 때마다 올리는 제사상도 몇십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게 뭐 이틀 동안 뭐 3번, 4번 이렇게 올리면 그것도 비용이 상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든지 아니면 상조 회사가 대행을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든지 용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용품이라 수의하고 네네네네. 관이죠. 근데 그 수의도 보통 이제 저희가 실비로 제공할 때는 뭐 15만 원, 20만 원, 비싸다 30만 원인데 진짜요? 네네. 근데 장례식장에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받고 시작을 해요. 그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던데요. 더 비싼 것도 많죠. 무슨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듣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 이름을 붙여가지고 200만 원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받을 제품은 아니거든요. 제품이 스펙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고마진, 네. 과대 계산된 마진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저희가 이제 수의 얘기까지는 했는데 네. 관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고 네. 비싼 관들을 많이 좀 권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에 요즘 이제 화장장이 많으니까 좀 덜해진 것 같기는 한데 어떤가요? 그렇죠. 관도 사실 화장용 관은 얇은 관이에요. 매장용 관은 좀 두꺼운 관이고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도 사실은 뭐 15만 원, 뭐 또 20몇만 원, 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관인데 그거를 뭐 무슨 뭐 특수한 나무를 썼다라고 네. 해서 그걸 뭐 100만 원씩 받는 거는 사실 너무 지나친 폭리라고 할 수 있죠. 화장을 하면 어차피 타버리는 거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굉장히 이제 잘 모시고 싶은 게 아마 자식들의 마음일 것 같아서 그 마음 사이에서 좀 이용을 하는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재질이 좋은 관인가요? 시신 처리를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데요. 보통 이제 화장을 할 때는 얇은 오동나무관을 많이 쓰고요. 그거는 뭐 한 15원에서 2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이제 매장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 소나무관이나 조금 이제 좋은 거 두꺼운 걸로 쓰지만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쌀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구나. 장례가 작게 그리고 가족 중심 또 지인 중심으로 치러질 거고 지금까지는 혈연 가족 중심으로 장례가 많이 치러졌는데 앞으로는 비혈연 가족 중심의 장례도 많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